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CDM 기반의 환자 예측 모델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첫 번째 파트에서는 환자 예측 모델의 연구 개념을 소개를 하고 예측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지 개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실제로 이 PLP 패키지를 사용해서 예측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시연해서 좀 보여드리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AI가 발달을 함에 따라서 의료 도메인에서도 환자 예측 모델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예측의 주제로는 많은 이제 분들께서 하트 페일리어, 캔서 아니면은 데스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예측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예측 모델에서 발표되는 논문의 수만큼 또 시스템 리뷰 페이퍼가 퍼블리시 되는 사례도 마찬가지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개발된 사례를 좀 예로 들면 주로 이제 CBD, 캔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측 모델을 개발했던 이런 연구들이 많이 발표가 되어 왔고요. 개발된 예측 모델들은 주로 이제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내부 검증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작은 데이터 세트를 사용을 했다든지 또는 모델이나 결과가 불완전해서 독립된 환경에서 모델이 동작하는 그런 것을 평가하는 점이 부재했던지 또는 아니면은 임상적으로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불명확한 점이 있는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측 모델들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좀 사용이 되는 사례는 좀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오몹 CDM과 같은 공통 데이터 모델이 구축되어 있는 의료기관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의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가지고 개발을 한 모델을 여러 기관에 다중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함으로써 앞서 소개해드린 어떤 단점들을 조금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기관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이 충분히 동작을 하는 거를 성능을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임상적인 근거가 많이 이제 확장될 수 있음을 기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이런 오몹 CDM의 공통 데이터 모델은 환자 중심의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가지는 테이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이 컨셉이라는 데이터 단위를 사용을 하고 이 모든 컨셉들은 국제 표준 용어로 매핑된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시간 관계상 이 CDM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은 다루지는 못하고요. 어느 정도 CDM을 다뤄보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과 어떤 방법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 연구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주제를 잡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내가 가진 환자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고자 하는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는 어떤 약물의 노출 효과라든지 이런 두 환자군의 어떤 인과성을 추정하는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룬 연구는 이제 페이션트 레벨 프리딕션이라고 해서 환자군의 집단 간의 효과 추정에 대한 파퓰레이션 레벨의 에스티메이션이 아닌 실제 개인 환자 단위에서의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추정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연구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파퓰레이션 레벨 에스티메이션과는 좀 차이가 있는 점은 이 예측 연구에서는 사실 인과성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배제해서 이제 어떤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추정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대해서는 연구 관점마다 이제 차이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통계학의 관점에서는 이제 모델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데이터를 특성화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인과성 추론을 하기 위한 가설을 검증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모델이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고 또 데이터 사이언스의 영역에서는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이벤트를 예측하는 맥락에서 모델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제로 연구 주제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미리 설명 모델링과 예측 모델링의 차이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통계학의 관점에서의 이런 설명 모델링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예측 모델링을 조금 차이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설명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이론 기반의 통계 모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데이터는 변수가 이제 이들 간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이 되며, 이 모델의 바이어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타입 1, 타입 2 에러의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해서 모델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 모델링에서의 모델의 설명력이라는 개념은 통계 모델에서 이 관계들의 어떤 강도, 적합도를 측정하는 그런 개념이고, R스퀘어 같은 검정 방법을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예측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관찰을 예측하기 위한 경험적으로 만들어진 모델 또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설명 모델링에 비해서 이제 관찰되고 측정 가능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모델의 입력값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예측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과적합의 위험, 오버피팅이 되지 않도록 모델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모델 배포를 했을 때 실제 사용을 할 수 있는 변수를 입력값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모델의 예측력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학습하지 않은 샘플 외의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모델의 예측력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수준의 예측 모델에서의 문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상 모집단, 내가 보고자 하는 환자군 안에서 특정 시간 이후에 어떤 환자가 결과를 발생할 것인지, 결과를 경험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 문제 설정에는 세 가지 요소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예측을 하고자 하는 대상 환자군, 그러니까 예측 모델에 적용할 특정 환자군을 정의를 하게 되고, 이 환자군 안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임상적인 결과를 아웃컴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겟 안에서의 아웃컴 발생을 관측하는 그런 임상 시간 구간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타겟 파퓰레이션에서 특정 시점,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결과 발생에 대해서 예측을 하려는 기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덱스 데이트 이전의 데이터는 이제 모델의 피처로 사용이 되고, 인덱스 데이트 이후에 이 타임 앤 리스크, 줄여서 TAR로 약자를 쓰기도 하는데요. 타임 앤 리스크 기간 동안 어떤 결과를 이제 발생을 할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내가 보고자 하는 환자군 안에서의 어떤 특정 서브셋으로서의 아웃컴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군에서 우리가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예측한다는 예를 들면, 고혈압 환자군 전체 안에서 우리는 심혈관이 있는 환자군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사실 리얼월드에서는 고혈압 환자군이 따로 있고 또 심혈관 환자군이 따로 있고, 그 중에 일부가 교집합으로서 고혈압과 심혈관이 같이 있는 환자군의 형태로 데이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얼월드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독립된 환자군이 존재를 하면서 일부 이런 교집합이 존재한다라는 개념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겟 코호트와 아웃컴 코호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타임 앤 리스크 기간에 대해서 어떤 모델을 사용해서 어떤 변수들을 가지고 모델링을 할 것인지를 가지고 우리가 개념을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의료 도메인에서는 예측 문제의 유형을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질병의 발생 또는 질병의 진행에 대한 어떤 예측 문제 주제, 그리고 이 어떤 트리트먼트 초이스, 어떤 약물이나 이런 치료 효과에 대해서 결과를 보는 그런 예측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약물을 복용한 이후에 어떤 리스폰스나 부작용에 대한 어떤 관찰, 또는 이 치료에 대한 어떤 수능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지고 예측 문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예측 연구들은 주로 이제 이 질병의 발생이나 약물의 효과 등을 좀 보는 연구가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측 문제를 설정을 하고 나서 실제로 모델을 어떻게 개발하는가를 5가지 단계로 이제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연구 주제들을 가지고 문제 정의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을 설정을 하는 그런 단계가 1단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예측 주제에 대한 코호트를 만들고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사용할 예측 모델의 설정을 통해서 실제 개발을 하고
모델의 성능 평가를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검증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모델을 배포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먼저 이제 예측 문제를 설정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유형, 타겟 퍼퓰레이션과 아웃컴, 그다음에 타임 앤 리스크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를 하고 이 조작적 정의에 맞춰서 명확한 연구 프로토콜을 설계하게 됩니다. ODC에서는 이런 다기관 관찰 연구에 있어서 연구의 재현성을 고려를 해서 이제 GitHub과 같은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러한 연구 주제와 목표, 프로토콜과 조작적 정의, 이 데이터에 들어가는 뭐 컨셉 같은 이런 자료들을 모두 공개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조작적 정의에 맞는 실제 CDM 데이터의 어떤 코드 세트를 만드는 이런 컨셉 셋 만드는 과정을 하게 되고 이 컨셉 세트에 맞춰서 나의 타겟 또 아웃컴 이 코호트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컨셉 셋을 만들고 코호트를 만드는 과정은 조금 생략을 하는 점을 좀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념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타겟과 아웃컴 코호트를 이제 만들고 나서 실제 이제 인덱스 데이트 이후에 발생이 되는 이런 아웃컴에 대한 라벨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혈압 환자를 타겟으로 해서 심혈관 발생의 아웃컴 코호트를 정의했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고혈압 환자군 그리고 심혈관 환자군 이렇게 두 가지 코호트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 심혈관 코호트가 이제 고혈압 환자에서 특정 시점 이후에 진단을 받은 심혈관을 우리가 타겟 아웃컴으로 정의를 할 때 이 인덱스 시점 이후에 실제로 아웃컴이 생겼다,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데이터를 구분하는 것을 데이터 라벨링 또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데이터 애노테이션, 골드 스탠다드 데이터를 구축한다 이런 표현으로 조금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인덱스 데이트 이후에 심혈관이 생기는 그런 아웃컴에 대한 데이터에 라벨을 붙여준다라는 작업을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의 데이터,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들이 실제로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어떤 약을 먹었는지, 뭐 어떤 시술, 검사를 했는지 이런 인덱스 데이트 이전에 어떤 변수들을 내가 모델에 넣을 것인지, 모델에 포함을 시켜서 학습을 할 것인지를 정하게 되고요. ODC 도메인에서는 이제 진단은 컨디션이라는 개념으로 진단에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예측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분류 모델,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의 지도학습 기반 분류 모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기를 선정을 하게 되고 데이터 안에서 이 코베리어트 변수들을 가지고 이 내가 원하는 아웃컴이 있다 없다로 이제 분류를 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ODC에서 그 PLP 패키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 모델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제 라쏘 기반의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트리 기반의 어떤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어댑티브 부스팅, 뭐 이런 GBM 같은 트리 기반의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나 딥러닝 그리고 KNN, 뭐 라이브 베이즈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하고 또는 이제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뭐 SVM이나 뭐 사용자가 새로 개발한 앙상블 모델 같은 것도 이 PLP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주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기본적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트리 기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형태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 이것들을 이제 부스팅 기법으로 만들어진 이런 알고리즘도 같이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의 연구 주제에 맞는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인가 하는 거에 대한 이 질문은 사실 경험적으로 얻는 이런 과정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노 프리 런치 테오럼이라고 해서 이제 완벽한 이런 모델은 없다라는 개념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이제 오디시의 튜토리얼에서 가져온 자료이기는 한데요.
나의 예측 연구 주제에 적합한 모델을 이제 경험적으로 찾아야 하고, 또 다른 연구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랜덤 포레스트가 아주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했을 때 나의 문제에서는 또 다른 알고리즘이 더 적합하게 동작을 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나의 연구 세팅에 맞춰서 좋은 모델을 경험적으로 찾아가야 한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연구 모델을 선택을 하고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가진 데이터 안에서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 그러니까 모델을 만드는, 구축하는 데 쓰는 데이터와 실제 모델의 성능을 실험을 하는 테스트 셋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많은 연구들이 뭐 75대 25%의 비율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 나누는 기준을 이제 랜덤한 환자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 특정 시간을 정해서 특정 시점 이전의 데이터를 트레이닝 셋으로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테스트 셋으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왼쪽의 데이터 예시를 보시면 펄슨 기준으로 스플릿을 하면 랜덤하게 환자를 선택을 해서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구분을 하고, 특정 뭐 2012년 이후에 환자는 테스트 셋을 사용하겠다 하면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환경에 따라서 데이터의 어떤 스플릿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할 경우에는 먼저 나의 데이터 안에서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구분해서 모델을 만들고, 만들어진 모델에 대해서 이제 모델을 학습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로 검증을 하는 이런 세팅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모델의 성능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디스크리미네이션 또 캘리브레이션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모델의 디스크리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이 이제 분류를 했을 때 완벽하게 이 차이를 둘 수 있는 이 격차를 잘 벌어지게 해주는 모델인가에 대한 이 평가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시는 이런 2x2 테이블 안에서의 이 모델이 이제 분류를 했을 때 정말 차이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인지를 보게 되고, 주로 이제 모델에서는 이제 이 ROC 커브, True Positive Rate, False Positive Rate를 각각의 축으로 가지는 이 ROC 커브를 그려서 이 에어리아 언더 커브, 이 커브 아래의 면적이 높을수록 1에 가까울수록 모델은 성능이 정확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의 캘리브레이션도 최근에 아주 중요한 이슈로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모델의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개념은 실제 예측이 된 값과 실제 발생된 값 사이에 얼마나 일치를 하는지에 대한 평가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캘리브레이션 플롯을 또 그려서 이러한 어떤 모델이 이제 안정적으로 캘리브레이션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어떤 인터널 밸리데이션까지 이제 마친 이후에 실제 모델을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모델의 이제 AUC, 이제 디스크리미네이션 관점에서의 지표, 캘리브레이션의 관점을 평가를 해서 이 모델이 실제로 독립된 환경에서 동작을 잘 하는 모델인지를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를 이제 external validation이라고 하고 있고요. 모델이 이 external validation까지 검증을 해서 이제 성능 평가를 완료가 된 이후에는 모델을 배포하기 전에 그 트라이포드 스테이트먼트라는 이런 리포팅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모델을 배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트라이포드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모델의 이런 투명성을 고려해서 내부 검증과 외부 검증의 성능, 그리고 모든 이 모델 개발에 들어갔던 코드와 재료, 프로토콜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것을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이 트라이포드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임상시험, RCT 임상시험 같은 어떤 가이드라인과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리딕션 모델의 개발과 검증에 대해서 세부 유형마다 어떻게 이제 만들어야 되고 체크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트라이포드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 연구 윤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모델을 실제 개발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꼭 참고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OMOP CDM에서의 어떤 프리딕션 모델의 그 개발 과정은
후향적인 관찰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임상의 임상적인 근거를 만들고 평가하고 창출해 나가는 그런 관점으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측 모델 개발 5단계에 맞춰서 이제 각각의 스텝마다 프로토콜을 공유하고 어떤 코드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제 모델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제시를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 이러한 관점에서 이 CDM을 사용한 페이션트 레벨 프리딕션 모델들이 연구가 되면 어떻게 소개가 되는지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페이퍼는 2020년에 플러스원에 게재된 논문이고요. 이 이스케믹 스트로크 이후에 이제 헤모리지 발생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고, 이 연구에서는 이제 라쏘 회귀 모델을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 모델을 여러 가지 그 다기관 CDM에 적용을 해서 모델의 퍼포먼스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의 메인 이 결과로서는 지금 테이블 2에 제시된 이 표가 거의 이제 메인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적용된 데이터의 스펙은 이제 테이블 1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EMR 데이터를 비롯해서 클레임, 그리고 또 이제 약물 데이터,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적용한 것들을 보실 수 있고, 이 연구에서의 타겟과 아웃컴에 대해서 보시면은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의 타겟 데이터셋이 얼만큼 있었는지, 아웃컴은 얼마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인시던스 레이트. 사실 이 연구에서의 인시던스 레이트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또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이 라쏘 로지스틱 모델에서의 AUROC 값도 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ROC 커브와 캘리브레이션 플롯을 같이 이제 제시를 하면서 각 데이터에 대한 모델의 퍼포먼스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ROC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커브 아래의 면적이 크고 또 완만한 형태의 곡선을 나타냈을 때 이제 모델이 잘 만들어진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캘리브레이션 플롯도 안정적으로 그려졌을 때 이 모델이 좋은 캘리브레이션 능력을 가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이 모델의 결과를 지금 이제 페이퍼와 함께 이제 이 웹사이트 상에 게시를 했는데요. 나중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 PNP 뷰어가 이제 나오면서 각각의 세팅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지금 이제 샤이니 기반으로 구현된 샤이니 앱 대시보드라고 하는데요. PLP 패키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CDM으로 만들어진 이런 모델의 결과를 이렇게 샤이니 형태의 대시보드로 이렇게 편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서플리먼터리 머티리얼로 같이 제공하는 부분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연구에서 실제 모델에 들어가 있는 어떤 변수들이 모델에 영향을 미친 이 밸류 값, 피처 임포턴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피처가 지금 들어갔지만 주로 이제 이 아웃컴, 그러니까 헤모리지 발생에 대한 많은 영향을 주었던 변수는 지금 컨디션 에러에 있는 이 진단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페이퍼에서는 지금 분량이 좀 길어가지고 지금 이제 큰 테이블의 형태로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제시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변수들이 얼마나 이제 피처 임포턴스를 가지고 코비리어트의 값이 얼마나 이제 나타났는지 함께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첫 번째 세션까지는 제가 이제 개념을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관련해서 혹시 질문 사항이나 궁금한 쪽이 있으시면은 네, 채팅창이나 아니면 손들기로 해서 한번 궁금하신 점을 한번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페이퍼를 가지고 실제 아틀라스에서 좀 시연을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요. 혹시 병원 간 데이터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보여주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요? 네.
네. 보통 이제 병원 간의 환자 분포나 이런 병원 환자군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가 많이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데이터의 분포를 이제 같이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데모그래픽스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연령 분포나 뭐 진단 수의 차이 같은 거를 표나 그림으로 좀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아까 설명드린 이 대시보드 형태의 이 결과에서는 지금 이제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예정이긴 한데요. 퍼포먼스 모델 이런 클릭을 하게 되면 이 각각의 이 세팅에 들어가는 데이터 안에서의 연령대별 분포 또는 뭐 성별별 환자 분포 이렇게 같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타겟으로 하는 데이터, 병원 간 데이터의 차이가 이제 연령 분포가 좀 상이하거나 또는 뭐 성별 분포, 특정 진단명의 분포 같은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래프나 플랫 같은 형태로 좀 제시를 해주면 시각적으로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제 부연 답변을 해드리면요. 사실 이제 프레디션 연구이다 보니까 논문에서 이런 테이블 1에 해당하는 데이터 분포의 차이를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지는 않고요. 보통 그냥 인시던스 레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타겟하고 이제 아웃컴 각 데이터베이스별로의 이제 인시던스의 차이가 또 가장 예측 모델을 만들 때의 성능에도 차이를 주기 때문에 그 인시던스 레이트를 많이 좀 보여주고요. 보통 이제 환자 수 정도 그리고 기본적인 거는 데모그래픽에 해당하는 거나 이제 뭐 코모비티의 인덱스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가 좀 기본적으로 좀 많이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현기 교수님 질문 주셨는데요. 결국 페이션트 레벨 예측이랑 특정 피처의 상대적 중요도 또는 선택된 피처로 구성된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것인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델이 전통적으로 수행되던 로지스틱 분석이나 콕스 인테그레이션 모델, 기타 예측 모델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트레이닝과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것인지요. 제가 조금 먼저 답변을 드리면은 지금 말씀 주신 로지스틱 분석이나 콕스 인테그레이션은 파퓰레이션 레벨에서의 두 분의 효과를 보거나 차이, 효과에 대한 차이 이런 부분을 볼 때 이제 에스티메이션 연구에서 쓰이고요. 오늘은 제가 페이션트 레벨 프리딕션 연구이다 보니까요. 주로 이제 트레이닝하고 테스트 셋으로 나눠서 트레이닝 셋 기반으로 제가 예측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에 대한 성능 평가를 테스트 셋으로 하는 환자 개별 페이션트 레벨 개별 환자 단위로 어떤 모델을 만든다는 게 좀 차이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유수영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파퓰레이션 레벨에서는 특정 환자군 자체에 대한 이제 모델을 만들게 되는 거고, 지금 설명드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이 지금 보시는 결과와 같은 이 모델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인디비주얼 환자 수준에서 이 환자가 예측값이 얼마나 그러니까 예측값이 어떻게 되고 이 예측에 대한 확률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보여주는 모델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통계 분석보다는 그러니까 통계에서 쓰는 이론 모델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분류를 하는 그런 모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Q&A로 질문 이제 또 주셨는데요. 아틀라스를 쓰면 타 병원의 데이터와 모델의 익스터널 밸리디티 평가가 가능한 건가요? 말씀해 주신 엔터프라이즈 디시전 트리, 부스트 등도 현재 아틀라스에서 다 활용이 가능한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아틀라스를 이용을 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고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이제 2부에서 저희 유거림 선생님이 이제 발표를 좀 시연을 보여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발표 자료에서 예시로 이제 있었던 다양한 이제 머신러닝 모델들을 다 아틀라스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네,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하시면 마이크를 조금 같이 쓰고 있어서요. 네. 네. 네, 결론은 다 가능하다는 네, 답변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오지성 교수님 질문 주셨는데 주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많이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멀티플
그 분류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연할 거를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고 한 50분에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지금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 사실 실제 이제 모델 개발 과정을 같이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아틀라스에서 어떻게 저희가 이제 예측 모델을 개발할 수 있고 external validation이나 internal validation의 결과는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같이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시연을 조금 준비를 해야 돼서요. 한 10분 정도 브레이크를 가지고 네네. 네, 저희가 조금 네, 일단은 시연에 대한 자료 준비한 거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연을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몸업 CDM에서 이제 패키지, CDM의 페이션트 레벨 프리딕션 패키지를 지원을 하고 있고, 이 페이션트 레벨 프리딕션을 기반으로 아틀라스에서 실제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틀라스는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이런 의료기관에 있는 CDM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런 분석 기능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틀라스에서는 프리딕션 모델 개발뿐만이 아니라 컨셉셋을 정의를 하고 컨셉을 찾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코호트를 만들어주는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틀라스에 대해서는 기능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한 이런 링크를 좀 찾아보시면 또 다른 이제 연구 주제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CDM을 가지고 어떻게 프리딕션 모델을 만드느냐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틀라스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컨셉셋, 그리고 코호트 데피니션, 그리고 프리딕션 이 메뉴를 가지고 이 세 가지 메뉴를 가지고 이제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아틀라스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직접 연구자가 코딩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실험을 할 때는 사실 아틀라스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코딩을 직접 해서 모델을 이제 만들고 실험을 하는 편이 좀 쉬워가지고 그 부분도 함께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로 문제 제기, 나의 연구 예측 주제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구성을 하고 모델을 세팅하는 그런 부분까지 아틀라스로 만들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틀라스에서 이렇게 모델을 구성하고 만드는 이 코드를 만들어주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는데요. 이 코드가 만들어지면 R 환경에서 실제 코드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아틀라스만을 가지고 실험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도 알아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이 PLP를 가지고 나왔던 이 논문의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스케믹 스트로크 애프터 헤몰리지 이렇게 타겟을 좀 정해봤고요. 이 페이퍼에서 같이 이제 GitHub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 이 스터디에서 사용한 코호트, 컨셉, 그리고 모델 코드까지도 같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연에서는 이 연구에서 사용했던 이 자료들을 가지고 시연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 이제 GitHub의 링크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고 이 GitHub 안에서 지금 이제 스터디 프로토콜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용할 건 이제 코호트 자료를 좀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 이 연구에 사용했던 타겟 코호트와 아웃컴 코호트가 지금 제이슨 파일의 형태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리 공개된 이런 제이슨 파일을 임포트해서 내 CDM에 있는 아틀라스 데이터로 코호트를 만드는 그런 것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지금 타겟 퍼퓰레이션은 이 45세 이상인 이 스트로크 환자
그리고 같은 날 뇌출혈이 있었던 환자를 제외를 했고 아웃컴으로는 30일 이내에 이 뇌내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아웃컴으로 잡았습니다. 이 연구에서의 타임 앤 리스크는 이제 30일 세팅으로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90일 세팅도 함께 지금 봤었던 것으로 지금 프로토콜 상에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의 원내 연구 선생님들께서는 이 원내망에서 CDM 아틀라스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은 아틀라스를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오늘 설명드린 대로 컨셉 셋과 코드 데피니션에 대한 상세 설명은 조금 스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컨셉 셋을 만드는 거는 컨셉 셋을 클릭을 하셔서 뉴 컨셉 셋에 내가 원하는 컨셉 이름을 입력을 하고 그거에 맞는 결과들을 이제 컨셉으로 구성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간단하게 코드 데피니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코드 데피니션 메뉴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제 코드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컨셉셋 만들어둔 컨셉셋을 가지고 조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에서는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제이슨 파일의 이 코드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는지를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코드 데피니션 안에서 이제 외부 데이터를 익스포트하는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이슨 탭을 선택을 하시면 이미 이제 어떤 코드들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이슨 파일을 커피 페이스트해서 로드 하시면은 내가 보고 있는 아틀라스 상에서 지금 이 제이슨 파일에 정의된 이런 컨셉들과 조건들이 모두 다 이제 불러오기가 되는 그런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서 이제 이미 정의된 컨셉셋이 불러와서 컨셉셋 탭에서 이제 어떤 컨셉이 들어가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나의 CDM에서 이제 코드를 제너레이트를 하면은 실제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의 CDM 데이터로 앞서 소개해드린 이 스케믹 스트로크 코드를 만들었을 때 8,800건 정도의 환자가 들어와서 코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들을 불러와서 프리딕션 메뉴를 가셔서 프리딕션에서 이제 모델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프리딕션에서는 이제 4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파트에서는 코호트를 불러오는 것, 그리고 이 불러온 코호트에 대해서 모델을 선택하고 변수를 선택하고 이 퍼퓰레이션을 어떻게 조건을 줄 것인지 세팅을 하게 되고 실제 실험의 조건 그리고 데이터 아까 설명드렸던 데이터를 어떻게 스플릿 할 것인지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틀라스에서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이미 이제 불러온 코호트들을 가지고 이제 코호트를 이제 불러와서 모델의 종류를 선택하고 모델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이제 알고리즘별 파이프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고요. 모델에 들어가는 변수를 이제 화면상에서 클릭하면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라쏘, 로지스틱 리그레션부터 랜덤 포레스트와 같은 트리 기반의 알고리즘들 그리고 다른 뉴럴넷 기반의 모델 그리고 KNN과 같은 모델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불러온 코드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모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랜덤 포레스트 이렇게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또 열리게 돼서 디폴트 값으로 설정을 하셔도 무방하고 또 원하시는 설정대로 값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나 어댑티브 부스팅, 디시전 트리 같은 이런 알고리즘들은 사전에 이제 파이썬 개발 환경이 좀 세팅이 되어야 하는 그런 필요 사항이 있고요. 이렇게 모델을 선택을 하고 이 모델에 들어가 있는 코베리어트들을 애드 코베리어트 세팅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코베리어트들을 하나씩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화면이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 같은 변수 선택 창이 뜨게 되는데요.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맨 위에는 이제 데모그래픽스라고 해서 환자의 성별 그리고 나이 값을 그대로 쓸 건지 아니면 이제 그룹화해서 넣을 건지 또 레이스나 에스니시티 이거는 사실 코리안 파퓰레이션에서는 많이 쓰지는 않기는 한데요. 이런 것들도 같이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코호트에 들어오는 이제 연도 그리고 월
언제 이제 방문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뭐 시즈널 베리에이션 같은 것을 보시려고 하면은 이제 인덱스 먼스에서 또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환자의 방문 월 정보를 같이 모델에서 쓰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타임 바운드 코베리어트 세팅을 하는 이 칸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환자의 이제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환자의 이제 최근 30일 동안의 데이터를 쓸 것인지, 뭐 180일 동안의 데이터를 쓸 것인지, 아니면 인덱스 데이트 이전의 모든 데이터를 쓸 것인지 기간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변수 반영 기간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값은 이제 1년, 그러니까 롱텀은 365일, 미디움텀은 180일, 쇼트텀은 30일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원하시는 기간이 있으시면 여기서 좀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한 후에 내가 진단 또는 약물에 대해서 어떤 기간을 반영을 할지를 클릭을 하셔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베리어트 세팅 안에서 보시면 이제 컨디션이 있고 컨디션 그룹이 있고 뭐 컨디션이 또 나오고 이런 용어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옹목 CDM에서의 어떤 컨디션 진단 같은 경우에는 진단 개별 진단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진단의 기간으로 이제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진단 기간에 대한 어떤 상위 개념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제 드러그 에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이제 성분명을 기준으로 해서 약물 처방받은 어떤 기간이 30일 이내면은 같은 기간으로 이제 같이 묶어주는 그런 기간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약물의 기간을 가지고 내가 약물 변수를 설정을 하겠다 하면은 드러그 에라 변수의 시간 변수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진단 같은 경우에도 개별 진단을 할 것인지 또는 기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간의 상위 개념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변수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디션 진단의 어떤 기간 예를 살펴보면 인덱스 데이트 이전에 환자가 4번 방문을 했고 각각 뉴모니아라는 진단을 4번 받았을 때 이제 컨디션 어커런스에 해당하는 인디비주얼 진단은 이제 뉴모니아라는 4개의 진단 변수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게 30일 이내에 같이 있었던 기간으로 하면은 뉴모니아의 진단이 기간이 2번 있었다라고 해서 컨디션 에라의 변수를 사용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컨디션 그러니까 진단의 상위 개념으로 좀 나는 변수를 넣겠다 싶으면 컨디션 그룹 에라를 선택하게 되는 거고 이 변수는 이제 뉴모니아에 대해서는 이제 이 변수를 뉴모니아에 대한 컨디션 그룹 에라 변수는 이제 롱 컨솔리데이션 이 변수가 사용돼서 모델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개념들은 옴옵 CDM에서 가지고 있는 컨셉의 이 그래뉴라리티를 구분을 하는 그런 변수입니다. 예측의 문제에 적합한 이런 변수를 찾게 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리서치 영역이라서 원하시는 이제 연구 세팅에 대해서 맞춰서 코베리어트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베리어트 세팅을 마치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파퓰레이션 세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설명드린 대로 인덱스 데이트 이후에 발생되는 아웃컴에 대한 이 파퓰레이션 세팅을 하게 되는데 내가 타임 앤 리스크 기간, 그러니까 인덱스 데이트로부터 예를 들어서 1년의 기간을 보겠다 하면은 이 타임 앤 리스크 세팅에서 1일부터 365일까지를 이제 스타트와 엔드, 타임 앤 리스크 스타트, 엔드 데이트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주제에 따라서 이제 인덱스 데이트 이전에 최소한 이런 미니멈 타임 앤 리스크 세팅은 얼마나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프라이어 아웃컴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포함을 할지 그렇게 뭐 제외할지 그리고 프라이어 아웃컴에 대해서 최소한 이제 며칠간의 이런 룩백 피리어드를 설정을 할지에 대해서 이 파퓰레이션 세팅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파퓰레이션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웃컴 모델의 아웃컴 케이스로 들어가는 데이터 건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팅도 연구 주제와 목적에 맞게끔 적절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널리시스 세팅이 끝나면 이 실험에 대한 샘플링 방법 그리고 뭐 코호트 노멀라이제이션 할 것인지 그리고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의 비율, 기준 이렇게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어떤 포션 이런 것도 트레이닝 세팅에서 같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
아틀라스에서 유틸리티 탭으로 가셔서 내가 만들어 놓은 모델의 조건을 확인을 하고 모델의 그 패키지 이름을 입력해서 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코드를 아틀라스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이 패키지 압축 파일이 생기면 이 프리딕션 넘버 해서 이렇게 zip 파일의 형태로 지금 우리가 원하는 타겟과 아웃컴 코드와 그리고 만들 모델의 조건이 다 포함되어 있는 코드의 압축 파일 형태로 아웃풋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내용을 우선 아틀라스에서 직접 실행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제 50분이 되어서요. 혹시 지금 1부에서 들으신 내용 중에 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Q&A에 남겨주시거나 이제 손들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0분 쉬었다가 3시부터는 지금 앞에 이제 보여드렸던 지금 페이션트 레벨 프리딕션 아틀라스를 이용해서 세팅하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실제 제가 아틀라스에서 세팅하는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시연을 좀 해드리고 이제 뒤에 실제 분석하는 과정들 이 부분들을 2부에서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시 10분 정도 쉬었다가 저희가